민간 분양 아파트에 청약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국민평형이라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미달 현상을 보였지만 중대형 평수에는 공급 물량보다 많은 청약자들이 몰렸습니다. 수억 원의 국고가 투입된 문희마을의 마을회관이 주민 간 분쟁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3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지만 사실상 관리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의 한 택시회사가 법으로 명시된 전액관리자를 요구한 기사들에게 부당한 조치를 취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자를 두고 회사 측과 기사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충주시의 SNS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내 페이스북 주간 순위에서 전체 2위를 기록하며 청와대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1년 만에 공급된 청주 민간 분양 아파트의 청약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중대형의 청약자가 더 많이 몰리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데 주택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CJB 지적이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 동남지구 489세대 규모 민간 분양 아파트의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결과입니다. 국민평형이라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271세대 공급에 65명만 청약해 대규모 미달 현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테라스 특화 세대인 95와 중대형인 100과 115제곱미터에는 공급 물량보다 많은 청약자들이 몰렸습니다. 수요층이 가장 두텁다는 84제곱미터가 찬밥이 되고 중대형이 귀한 몸이 된 건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이곳 동남택지개발지구에는 아파트 14,000여 세대가 공급되는데 이 가운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의 비율은 3.6%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형은 아직 미분양이 많이 남아있고 중대형엔 수백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웃돈이 붙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30평대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고 그동안에 대형 평수는 분양이 조금 많이 부족했던 그런 탓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수요층은 대형 평수도 기존 소유층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또 특정 지역에 10,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 일종의 물량 폭탄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지역 주택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권역별 공급 규모나 주택형 배분에 보다 정교한 계획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청남대와 대청 호반이 병풍처럼 들이운 문희마을이 요즘 뒤숭숭합니다. 수억 원의 국고가 투입된 마을회관이 주민 간의 분쟁으로 멈춰섰기 때문인데요. 어찌된 사연인지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남대로 들어가는 야트막한 산에 조성된 마을회관. 탁 트인 조망에 대청 호반이 어우러져 별장 부럽지 않은 이곳이 웬일인지 방치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탐낼 만한 터에 마을회관은 왜 멈춰선 걸까? 토지 소유주인 이경희 씨는 답답함을 하소연합니다. 이 일대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식당을 하던 이 씨는 4년 전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운의연합 번영회에서 이 씨 소유 토지를 기증하면 식당 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무허가 영업으로 고초를 치렀던 이 씨는 전체 2,000평 중 750평을 증여하고 나머지 1,250평은 본인이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750평을 기증을 해주면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합법화 해가지고 너도 그러면 합법화되니 좋고 우리는 땅을 얻어서 우리 또 사업을 이어갈 수 있으니 좋고 그래서 윈윈하자. 하지만 번영회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식당 허가를 내줄 권한도 능력도 없는 만큼 말도 안 되는 얘기며 갖가지 조건을 다른 것은 이 씨 측이라며 반박합니다. 우리가 식당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시에 사는 거고 또 우리가 향수도 보호적 해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단체가 아니잖냐. 우리는 민간단체라 안 된다. 양측은 마을회관 설계며 건축물 위치에 대해서도 협의가 전혀 없었다, 아니다라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측의 주장을 떠나
수몰 지역에 지원되는 수계기금 3억 원이 투입됐다는 점입니다. 양측 간 분쟁으로 지원 예정이었던 2억 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예산만 지원됐지 사실상 관리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류상으로 받아가지고 아는 거 외에 지금 이면에 서로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제출 안 한 이상에 저희들이 알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마을회관 문제는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고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금강유역 환경청은 국고를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민간 보조사업,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CJB 뉴스 최연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내 택시회사들의 불법 산악금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더욱이 20년 전부터 법으로 명시된 전액관리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던 최세호 씨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회사 측이 최근 해고를 통보해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갑자기 1월 15일 이후에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낸 연체의 기회를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여서 징계를 하였고, 최 씨는 수익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회사에 매일 입금하는 산합금제가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매달 일정 금액의 월급을 주는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급여를 줘야 하는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는 기사들에 대해선 근무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1년간 월급 40여만 원을 받으며 일을 하다 최근 실직자 신세가 됐습니다. 같은 택시 회사의 전용기 씨도 올해 초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해고 사유는 업무 지시 위반. 회사 측은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는 기사들에 대해 수기로 운행 기록을 적으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전 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악금제 했을 때는 전혀 그런 간섭이나 지시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전액관리를 시행한다니까는 가진 수단을 다 써갖고 뭘 해라.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몇몇 기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권리인 전액관리제를 두고 회사 측과 기사들 간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지난달 충주에서 발생한 과수 화상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충주 지역 6곳의 농가가 과수 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오늘 제천시 백운면의 한 농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정당국은 이 밖에 현재 충주와 제천, 음성에서도 19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워크레인 노조와 국토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문제를 다룰 노사민정협의체 구성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충북에서도 농성이 해제됐습니다. 지난 3일부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점거 농성을 벌여온 충북 지역 50여 명의 기사들은 오늘 오후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고공농성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 파업으로 멈춰선 아파트 건설 현장 16곳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3년간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내년 7월 1일 이후 순차적으로 규제가 풀리는 민간공원은 모두 68곳으로 이 가운데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은 민간 개발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면적에 대해서는 재정을 투입해 최대한 매입할 방침입니다. 한범덕 시장은 지난달 28일 소규모 공원 매입을 위해 지방채 발행 등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보다 충주시의 SNS가 인기가 더 좋다고 할 만큼 충주시의 SNS는 기발하고 신선한데요. 이른바 B급 웃음이라는 컨셉의 동영상은 외부의 도움 없이 젊은 공무원이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소차의 메카 충주시를 홍보하는 그림과 현대 엘리베이터 본사 유치 성공을 자축하는 이미지.
SNS상에서 충주시를 홍보하는 게시물들입니다. 영화 대사를 대놓고 패러디하는 등 B급 영화 같은 게시물이지만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충주시 SNS는 얼마 전에는 국내 페이스북 주간 순위에서 전체 2위를 기록하며 청와대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약간 촌스럽기도 한데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외부 업체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과 달리 충주시는 한 명의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모두 맡습니다. 전문 기술도 없고 뭐 재료도 사실 이렇게 홍보하기 좋은 재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능력으로 최대한 관심을 끌 수 있게. 최근 개설한 유튜브의 인기도 고공행진입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도 사실 부담스러운 업무잖아요. 근데 소재 같은 것도 어렵고 이런데 시장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하라. 너 또라이처럼 해봐라. 전문 배우 한 명 쓰지 않고 시장과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은 불과 한 달 새 구독자 수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자전거 인구 1000만 시대, 우리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자전거를 탄다고 하는데요. 전국 사이클 대회가 엿새 동안 음성에서 열리면서 동호인과 선수들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6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출발 신호와 동시에 페달링을 시작합니다. 가파른 어필과 시원한 다운힐이 어우러진 13.8km 코스를 반복하는 도로 경기입니다. 우수 선수에게는 국내 최대인 뚜루드 코리아와 DMG 국제 자전거 대회 출전권도 주어집니다. 남녀노소가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 전국 최대인 500m 벨로드럼 경기장에서는 학생과 일반 선수들의 경기가 한창입니다. 폭발적인 힘으로 상대를 따라잡고 치열한 자리 싸움을 벌이며 결승전을 통과합니다. 300여 명의 선수들은 단체와 독주 등 18개 종목에서 양보 없는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경기장이 넓어서 큰 시야로 이제 시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전국 자전거 동호인 저변학대는 물론 전국에 우리 음성군 농 특산물 홍보와 저희 경제가 약간 침체되었는데 우리 음성군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모하고자 본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음성군은 지속적인 대회 유치를 통해 사이클 메카 도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도내 10개 유망 수출 기업으로 구성된 충청북도 대표단이 1박 2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자매 결연 5주년을 기념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충북 대표단은 우안시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에 참가해 44억 원의 수출 계약과 35억 원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우민재단 지원금과 우민상 수여식이 오늘 충북대에서 열렸습니다. 우민재단은 올해 상반기 지원금으로 7억 2천만 원을 전달하고 체육인재 부문에 영동고 김유신군 등 우민상 수상자들에게는 해외 연수 특전과 함께 최대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식이 오늘 한범덕 청주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미세먼지, 플라스틱 함께 줄여요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는 원평중학교가 환경대상을, 용속골 분티마을 주민협의회가 금상을 받는 등 시민과 공무원 25명이 각종 표창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5개 대학교의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평가위원회를 열어 중원대와 유원대, 극동대, 청주대, 충청대 등 5개 대학을 선정해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